우리가 귤은 겉표면에 노란 것을 진피라 그러고 파랄 때 수확한 것을 청피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귤 자체는 껍질은 따뜻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즉 알맹이는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감산 즉 서늘하고 달고 신맛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영양소는 많이 들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귤은 성질이 알맹이에 차닿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성기관지 염증이 있다는 것은 목이 폐가 열차서 그런다고 그랬죠. 자, 소화불량, 여기서 소화불량이라면 우리가 위가 열이 차서 소화불량이 온 사람들, 자, 식욕부진, 또 구역, 구토, 암, 고혈압, 심근경, 심혈관 질환, 숙취해소 효과가 있다. 소간 해독을 한다 그러는데 간에 뭉쳐진 균을 풀어나간다. 이것이 소간 해독이라는 이야기죠. 생진 융폐한다. 진액을 만들고 폐를 윤택하게 한다. 술을 깨게 하고 개위기, 즉 이를 열어준다. 그러니까 이가 열이 차면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하면은. 그래서 그 실한 기운을 풀어주는 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귤을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다. 마른 기침이 심한 사람, 각혈, 토혈 있는 사람 주의해야 된다. 감귤은 조개류, 게와 같이 먹으면 습이 발생이 좋죠. 게와 우리가 바다에 나는 게와 조개류와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 배사와 굴, 파인애플은 무와 같이 쓰면 갑상선이 붓는다. 토끼와 굴을 같이 쓰면 위나 장에 자극을 주어 설사를 일으킨다. 바지락과 귤을 같이 쓰면 귤에 있는 비타민 C가 조개 속 단백질을 파괴해 기체로 더부룩해진다. 그러니까 바지락과도 귤은 같이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선 요리 응용은 기운이 울결되어 생긴 모든 질병에 귤을 썰어 설탕에 재어 뜨거운 물에 타는 기운이 울결되어. 그러니까 기가 뭉쳐진단 말이에요. 기가 뭉쳐진 기운을 풀어내는 데는 의외로 귤이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효과가 좋다. 그래서 발효액을 만들어서 그 차를 한 잔씩 하면 뭉쳐진 기운을 풀어내는 약성을 갖고 있다. 식후에 배가 더불어간 사람, 식체, 심장병, 괴혈병, 야맹증에 귤을 꿀이나 설탕에 재워 발효액을 만들어 수시로 먹기도 한다. 갈증에는 신선한 귤을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귤은 우리는 몸에 갈증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숙취해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로 참고문을 보면 답답증을 없애고 숙취를 해소한다.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가슴과 배를 편안히 하여 기운을 조절한다 그랬죠. 진피는 아까 설명했지만은 진피는 귤 껍질을 이야기한다. 노란색이 귤 껍질을 진피라고 그런다. 오렐진자를 씁니다. 오렐진자를 써서 진피는 문자 그대로 오래된 것이 좋다. 즉 껍질을 오래된 것이 좋다. 그래서 진피. 그 오렐진자를 써서 오래 보관하는 것이 약성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신고 즉 따뜻하고 맵고 쓴맛을 갖고 있으며 진피 또는 홍피라고 그런다. 자, 주로 그 주치를 보면 소화불량 똑같은 얘기죠. 구토, 구역, 콜레스테롤 저하, 고지혈, 협심증, 동맥경화, 비만, 지방간, 담낭염, 담석증에 효과가 있다. 이기 건비한다. 기를 잘 돌기가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저습하담한다. 습기를 말려서 가를 조화롭게 하고 소간행기한다. 소간이라는 것은 소통한다. 간을 잘 소통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간행기, 기를 잘 돌게 한다. 파기, 기를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 먹고 잘 속이 더불어가고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기운이 맥혀서 그런다고 말이야. 그럴 때는 귤껍질차를 먹으면 귤껍질차 자체가 기를 잘 통하게 한다. 파기, 기를 쪼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종상결한다. 즉 종기가 뭉쳐진 것을 흩어지게 하고 유방결계 등을 치료한다. 그래서 유방결계는 누누이 설명했지만 민들레를 써라 그랬죠. 민들레가 훨씬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특히 주의사항, 기가 허약한 사람이나 음호황,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 각혈, 토해는 쓰지 말 것. 그러니까 귤껍질은 열이 많은 사람한테 쓰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이죠. 소고기와 같이 쓰면 지방을 분해를 촉진하고 영양물질의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준다. 소고기와 같이. 이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닭고기를 삶을 때나 요리를 할 때는 진피를 조금 더 넣어서 먹으면 그 지방이 잘 분해되고 소화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죠. 토끼고기와 같이 하면 복통설사를 일으키고 고지혈, 지방간, 비만은 산사와 같이 하면 좋다. 산사는 우리가 소화제입니다. 소화제인데 그 얘기사과보다 작은 걸 산사라고 그러죠. 아가이라고 하고. 자, 진피는 오래된 것이 좋다 그랬죠.
약선 요리 응용해서 이기, 온중, 안태, 진피, 식, 저막은 고량강을 넣고 죽을 써먹는데 여기서 저막은 모시 뿌리를 모시 우리가 그 모시죠, 모시 쇠모시 모시 고량강은 우리가 그 양강이라고 해서 절가에 그 생강처럼 생긴 것들 가끔 그 산에 가면 그 절터에가 있는 남아 있는 것들 있죠. 이기, 조중, 조수파담, 닭 한 마리, 진피. 그러니까 닭을 삶을 때도 진피를 한 조각 넣어서 삶으면 훨씬 맛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진피를 넣어서 삶으면 약간 국물이 노란 색깔이 나면, 제가 해보니까 국물이 약간 노란 색깔이 나면서 의외로 소화력이 높아진다. 닭을 삶을 때도 진피를 넣어서 삶아봐라 그 말이죠. 지혜화담, 그 가래를 조화롭게 하고 기침을 그치게 한다. 행기, 건이, 피부명에는 진피를 적당히 넣고 수술 차로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잘 안 통할 때 저는 이 진피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주위에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귤껍질차, 즉 진피차를 다려 먹어봐라. 뭐 기가 잘 돌고 그냥 시원하게 기가 내려간 걸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귤껍질차를 적당량 저는 항상 집에다 보관해 놓고 그 차로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 차로 끓여 드시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소화불량 식체는 청피는 덜 익은 귤껍질이라고 그러죠. 청피는 그래서 오히려 그 진피나 청피는 약성이 같은데 청피가 더 약성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흉중하열 엽기, 기가 우그러 올라올 때, 기가 엽기는 모든 기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기침하는 것은 폐기가 우그러 올라온 것이요 구토는 이기가 상행이라 기가 기운이 우그러 올라온 것을 표시한다. 그래서 기는 아래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죠. 수곡을 이롭게 한다. 수곡이라는 것은 소화를 잘 되게 한다. 소화를 잘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래 보면 냄새가 없어지고 기가 내려간다. 기를 내리며 구에 오래된 기침을 그치게 한다. 방광이 남아있는 수분 정체, 오림을 없앤다. 수분 정체, 수분이 정체되면 오줌이 잘 안 나가지고 오줌을 잘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소변을 이렇게 하고 주로 비장의 곡을 소화하지 못할 때, 즉 곡을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제로도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흰격사의 기를 치라고 이를 열면 기리를 다스리면 다면을 없애고, 다면은 침과 가래를 다면이라고 합니다. 다면을 없애고 상기 해수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기가 우그러 올라온 마른 기침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다래를 키라고, 우리는 보통 키라고 그러는데 우리 토종 넘어가고 청피 같은 넘어가고 이제 내용이 비슷한 게 다래를 우리는 키를 다래라고 그러는데 우리 토종 다래는 아주 작은 그 다래죠. 작게 된 344페이지, 344페이지. 미우도라고 그러는데 미우도는 원숭이가 좋아한다는 과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감산, 즉 다래는 차고 달고 신맛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경경 담경락이 작용한다.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엽산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아미노산, 유기산,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주로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비타민 C의 보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주로 동양학적 의미에서는 음양학적, 그러니까 성질이 차냐 따뜻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C만 먹는 건 좋다고 그래갖고 먹으면 우리 몸이 냉하고 찬 사람한테는 아주 그 다래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죠. 습열황달, 습열이란 건 우리가 사우나를 가면 습식 사우나가 있고 건식 사우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습식 사우나 상태에서 습기와 열이 차 있는 상태를 습열황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폐열천식, 폐가 열이 많은 천식. 그리고 마른 기침하는 것을 폐열천식이라고 그러죠. 마른 기침하는 사람들이. 자, 번열, 열이 번거로운 열, 고민이 들어서 사람 전체적으로 몸 열이 올라온 것 이걸 이야기했고, 그다음 치질. 반이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유암을 반이라고 그러는데 반이 효과가 있고, 소갈, 성림, 부종. 성림은 우리가 돌 들었다 그러죠. 우리가 방광이나 요로결석이나 방광결석 이런 거 성림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있고, 몸이 부은 것을 부종. 소변 백탁 그런데 소변을 뿌옇게 산단 말이야. 소변이 뿌옇게 나온 건 주로 신장과 방광에 열이 있어서 뜬물 같은 오줌을 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괴열병, 암, 위암, 식도암, 폐암, 유방암, 비암, 코암에 콧구멍에 암이 걸렸을 때 비암이라고 그러죠. 해열 인유한다. 즉 열을 거쳐서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건이 이를 건강히 한다. 여기서 이를 건강히 하면 위가 열차 있는 거, 위염이경 영성 식도염이 동반한 것을 건강히 한다. 이가 냉한 것은 오히려 키를 먹으면 다래를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통림은 아까 도를 잘 통하게 하고 종기를 청소하고 지갈 하기 항암한다. 하기 항암한다. 즉 기를 아래로 내고 항암 효과가 있다. 비가 허야 특히 주의사항은 비가 허야 냉한 사람은 복용을 숨지게 하라. 그러니까 비가 찬 사람한테는 키나 다래를 먹을 때 조심해 먹어야 돼. 먹지 않는 것이 낫다. 아까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C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음양학 관점에서 봐서 비가 냉하고 찬 사람은 키를 먹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소와 다래를 갖추는 고혈압, 고지혈, 간염, 요리걸스 등을 예방한다. 자소는 붉은 깻잎이죠. 붉은 깻잎이다. 깻잎을 이야기하죠. 자, 게와 다래를 갖추는 중독을 일으키고 다래와 새우를 같이 쓰면 복용하면 독소가 발생한다. 다래는 당뇨 환자는 좋지 않다.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당뇨 환자는 먹지 않는 게 좋다. 한성 생리통, 습관성 유산이 있는 여성은 주의 복용. 한성 생리통.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리도 생리 전통이 있고 후통이 있다고 그러죠. 생리 전에 생리통을 앓은 여성들은 주로 간에 열이 차 있는 사람들이 생리 전통을 앓게 돼 있고 생리 후통은 바로 그 신장 비신양어라 그래. 비장과 신장이 양이 허하다. 즉 몸이 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리 후통을 갖게 된다. 이번에 순천 그저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그 담당한 여자 선생님이 멀쩡히 생겼어. 참 누가 보면 참 이쁘게도 생겼다 그러고 깔끔하게도 생겼는데 딱 쳐다보고 뭐라 그랬냐. 내가 선생은 지방간이 있다. 뭐 살도 안 쪘어. 지방간이 있다. 그 다음에 야간형 인간이다. 자, 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안 썼냐?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말하면 안경을 두꺼운 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허한 사람은 두꺼운 안경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다가 비신양허여 생리통을 할 때 신장과 비장이 허약하니까 생리 후통을 했을 거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생님 나를 보고 그렇다 알아맞힙니까? 근데 그렇게 태생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바로 비신양 신장이 허할 때는 생리 후통이 나온다. 그런 사람은 아랫배가 차고 냉하기 때문에 절대 이 다래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계피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런 걸 먹어서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을 산수유라든가 복분자 이런 걸 먹어서 신장을 따뜻하게 해야지 이런 것들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습관성 유산도 신장이 허해서 비신장어 즉 신장이 허해서 주로 일어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약성에는 수종, 소화불량, 식욕불이는 미우도근이라는 것은 그 나무 뿌리, 다래나무 뿌리를 10일 내지 19나무 달에서 복용한다. 수종, 소화불량, 식욕불이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욕불이라는 것은 위가 열이 차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하는 것을 치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화불량 치료에는 달에 산사를 넣고 탕을 끓여 먹는다는 게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산사는 그 위가 냉한 사람들이 쓰는 그 소화제입니다. 요로결석에는 달에 15g 물에 달에 끓여 마신다. 요로결석은 제가 누누이 설명했어요. 금전초와 참가시를 쓰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어떤 것보다 빠르다. 소갈, 번열은 달에 천화분을 달에서 먹는다. 번열은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그러는데 천화분은 한울타리 뿌리를 천화분이라고 그러는데 당뇨 질환에 반드시 한방에서 이것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진액을 만들고 몸을 서늘하기 때문에 소병백탁이 된 것은 신장이 열이 찼다, 방광이 열이 찼다 그럴 때 소변이 뿌옇게 나온다고 그랬죠. 백대아에는 미효도군 저마근을 물에 끓여서 저마근은 모시뿌리를 저마근이라고 그러는 모시뿌리. 타랑에는 미우도군 3.75g을 돼지창자와 함께 구워 먹는다. 타랑의 미우도군. 타랑은 주로 우리가 똥구멍이 빠진다든가 자궁하수가 나온다든가 이것은 주로 비가 허약해서 온다. 한방에서는 보중 이끼탕이라는 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이제 승거 끌어올린다. 이거는 이제 승마라는 약재가 있으면 노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밑으로 빠진 걸 끌어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승마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후도 등 줄기는 평담, 삽, 간, 폐, 대장 해고 이습, 건이, 해열, 관절등, 기관염증, 소화불량, 장염, 항달에 쓴다. 수액. 그러니까 우리가 수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루에 한 마리도 나와버려 받으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꼽아놨다가 가서 스스로 가서 보면 뿌얘 갖고 있어. 말하자면 우개는 맑고 뿌얘 갖고 빨리 그렇게 그 변한다고 말이야. 근데 이것도 좋은 약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 고로쇠보다도 낫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질이 차다고 말이죠. 한감하고 항암 부종 신장염 성림 반이를 쓴다 그러는데 항암 효과 북한의 그 고려음상 의지라는 책을 보면 의외로 항암 효과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다음에 미국도 그 뿌리는 양감, 미독, 신간에 들어가고 청열해도 그것 중에서고 암의 이 뿌리 자체는 항암 효과가 강하다 해서 북한에서는 이놈으로 항암제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고문은 갈증을 그치게 하고 번뇌를 치료한다. 조중이기하고 생진 윤주하고 폐혈제 재번 작용이 있으며 소화불량이나 식욕불량, 구토, 탕상을 치는 탕상은 물에 데인 걸 탕상이라고 그러죠. 불에 데인 걸 화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추를 대조 또는 홍조라고 한다. 홍조라고 그런다. 온감 따뜻하고 단맛을 갖고 있으면 비위 즉 비장과 위의 죽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비허약 그러니까 단맛은 이 대추의 특징은 달고 붉은색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단맛은 비가 허약한 사람, 비가 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좀 달게 먹어줘서 권장을 하고 음식을 약간 달게 먹으시오. 사탕 같은 필요 없어 사탕을 먹으시면서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달게 음식을 먹어주겠다. 그런 게 단맛이다. 식소 변당은 비가 허약하면은 우리가 음식 먹은 것이 그냥 그 변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걸 식소 변당이라고 그러는데 저로 콩나물을 먹었는데 뒷날 화장실에 갔더니 콩나물이 그냥 변으로 나오더라. 이것은 소화력이 아주 떨어진 것이죠. 혈어 유향. 피가 부족해서 유향 누렇게 떠 있다. 옛날에는 말하면 혈어 유향인자가 많아서 못 먹어갖고 이렇게 떠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그걸 혈어 유향이라고 그런다. 부인 장결한 부인 스트레스성 질환. 괜히 꼬라지 내고 성질 내고 한 것을 부인 장교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여성들의 스트레스 질환이 필요하다. 완화약성 모든 약을 조화롭게 만들고 그 부드럽게 만드는 약성을 갖고 있다. 이게 대추입니다. 심신불령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심장이 허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항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불안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붉은색이면서 따뜻하고 단맛을 보충해주면 말하자면 심신이 마음이 안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추차를 드실 분들은 비위가 허약하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대추차를 권해드리는데 그 육아 열이 많은 사람들은 대추차를 권해놓으면 대추차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갖고 뭔가 안 내려가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피차를 달여 먹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기분이 싹 내려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참고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보증익기 한다. 아까 보증익기라니까 비가 허약한 것을 그 보충해서 그 기를 만든다. 양혈 안신한다. 피를 만들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불안한 정신. 그러나 심장이 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감을 많이 갖고 올 때 불안감을 해소한다 그 말이죠. 완화약성 모든 약을 부드럽게 한다. 자, 진정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경 떨림 경은 떨리는 증상을 진경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강장 생진 해독한다. 즉 진액을 만들고 해독하는 작용이 있다. 담습이 성한 사람, 복부가 장만한 사람, 만성 습진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먹으면 좋지 않다. 비만, 당뇨, 급성 황달, 간염, 습열이 많은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대추와 구기를 갔으면 보혈 작용이 강하다. 대추와 구기자를 갔으면 보혈, 피를 만들어주는 강행. 구기자도 붉은색이면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보혈, 피를 만드는데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다. 개와 같이 쓰면 열병을 일으키고 대추와 대파를 같이 쓰면 화를 만들어준다. 대추와 메기를 같이 쓰면 중독을 일으키고 대추와 해파리로 상반관계이다. 설익은 대추를 많이 먹으면 복통수사를 일으키고 열이 난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요새는 뭐 대추가 사과 대추가 나오고 저 막 생으로 많이 먹는데 대추는 될수록 생으로 많이 먹는 걸 피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비건 아래로 저희들이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모임에서 백두산을 갔니. 저 단동장 가슴길로 휴게소에서 대추 한 봉에 1,000원 그때도 1,000원 했었더라고. 내가 그 가서 심심하면서 버스에 타고 가게 가면 심심해서 이제 이런 사람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사람 저런 거 먹지 말고 생대추는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많이 먹지 말할게. 우리 각시가 제일로 먼저 사 가서 그래갖고 저 후배 마누라가 나랑 거기서 바로 하고 간 건데 잘하고 있다 잘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대개나 먹고 말아야 되는데 맛있다고 계속 먹고 한 거니까 막 구토. 그래서 둘이 다 구토라고 난리를 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침을 갖고 와 다행히 침으로 제압을 했는데 절대로 풋대추를 많이 먹지 말아라. 배가 아프고 구토 섭섭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대추 몸이 수치하고 마른 사람은 대추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자, 비위가 열이 찬 사람들은 주로 그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르면서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추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절대 대추와 생선은 궁합이 맞지 않다. 대추 요리에 생선을 넣는다는 것은 무시건짓거리다. 또 가장 그 양파와 생선은 궁합이 안 맞다 그랬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 생선 굽고 고명할 때는 우리가 실고추로 빠서 고명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고명할 때는 떡 같은데 고명을 해서 대추를 올리잖아. 근데 그 실고추를 넣어서 고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대추와 생선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비건 아니라 그 우리가 하모 사부샤브를 하는 데 가보면은 양파하고 대추하고죠. 그 뭐보다 모르겠네. 예, 양파하고 대추하고. 예. 그게 내가 그래서 주인 보고 왜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이건 완전히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한께로 보기 좋은 게요. 육수를 만들 때 대추를 띄워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 하모 사부샤브는 우리가 그 양파에 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식당에 가면은.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딱 식초, 초장 약간 부어갖고 그냥 집어먹고 마는데 될순대로 대추와 그 양파는 생선 요리할 때 반드시 피한다라는 개념을 머리에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약선 요리 응용에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일을 편하게 하는데 대추, 실리기, 복신, 옥수수가루, 죽을 썩는데 여기서 복신은 복령을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령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추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걸 갖고 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 정신이 안정되고 불안할 때는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중풍으로 잘 놀라고 신계정충, 차지가 무거울 때는 대추 7개를 씨를 제거해서 접사를 가진 게 중풍으로 잘 놀라고 심계정충은 가슴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가슴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깜짝 조금만 누가 말하면 그거 안 겁불고 주전자 불고 막 깜짝 잘 노는 건 심계정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는 대추가 나름대로 아까 심신불령,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위가 허약할 때는 대추 10개를 씨를 제거하고 찹쌀로 죽을 썩는 게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대추의 단맛을 이용하고 찹쌀은 또 그 성질이 따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가 냉하고 찰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원기를 보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보혈작용인 인삼과 대추를 탕을 끓입니다. 원기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기를 보호하는 것은 인삼이 대원복이다. 원기를 크게 보호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킨 것은 인삼도 그 심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추도 아까 마음을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안정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혈을 보호하고 저혈압에 대추 10개, 황기 15g, 찹쌀 죽었으면 기혈을 보호, 기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가 있다, 기가 약하다, 강하다를 이야기하죠. 피. 그러니까 기가 약하면은 기는 피를 끓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피가 부족하면 또 기가 힘을 못 쓰는 게 두 개는 천상 같이 가야 하는데, 그 기재로서는 가장 좋은 게 인삼하고 황기도 기를 보호하는 음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황기와 대추를 그 찹쌀을 넣고 죽을 써먹으라고 그랬죠. 기혈을 보호할 때는 저혈압도 주로 저혈압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저혈압이 온다 그랬죠. 저혈압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적포도주를 한 잔 쓰고 잠을 자면은 저혈압이 한 3개월 정도면 치료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인 히스테리. 그러니까 여성들이 괜히 성질 내고 꼬라지 내고 자기도 모르게 막 성질을 하고 건다고 말이에요. 현대판 말이 스트레스 기운을 부인 장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히스테리라고 그러는데, 대추 10개 감초, 소맥을 넣고 탕을 끓이는데, 소맥은 우리가 밀을 밀. 이걸 감맥대조탕, 감맥대조탕. 감초, 감맥, 밀, 조, 감맥대조탕, 대추탕,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람도 한참 30대 후반에 이런 짓을 제가 이걸 해서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감맥대추탕을. 이끼 양혈,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는 데는 대추 20개, 만삼,
용안육 탕을 끓여 먹는다. 익기 양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만삼이 주약은 만삼이란 만삼. 만삼은 인삼을 못 먹는 사람들이 기운이 약할 때 인삼의 기운이 약할 때 인삼 대용으로 쓴 것이 만삼이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인삼은 한 번 쓰는데 5내지 6g짜리 지금 6년간 한 건을 쓰는데 보통 5g 정도인데 만삼은 그 4배를 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20g 정도를 넣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15g이라고 그러는데 20g 정도. 용안육을 탕을 뜨면 용안육은 우리가 열대 지방이 난 과일 종류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다음에 이제 그 태국이나 이런 데 열대 지방에 가면 이제 만삼 그저 용안육이 뭔가 한번 사서 드셔봤다. 근데 고무줄로 묶어갖고 또 살구 형태로 딱 돼 있는데 고무줄로 끈을 묶어갖고 팔아 용안 파는데 가면 드시고 봐봐. 이렇게 용의 눈이라고 해서 딱 까면은 안에가 하얀 눈동자 같이 이렇게 하얗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안육이다 그러죠. 피로하고 답답하면 불면증에는 대추 20개 청백 넣고 같이 끓여 먹는다. 근데 아까는 파하고 같이 쓰지 말라는 파하고 같이 쓰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그 파하고는 같이 쓰지 않는다. 불면증에는 게 여기서 피로하고 답답한 불면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불면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심장이 허약해서는 불면증과 심장이 열이 차서는 불면증이 있다. 이게 심장이 열이 차서 오는 불면증은 그때 심장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는 불면증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불면증을 갖는 사람들은 심장이 허약해서는 불면증이다. 여기서 보면 심장이 허약해서는 불면증에 쓰는 약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타랑이 어느덧 낫지 않을 때는 대추속에 식초를 가하여 끓인다. 식초가 말 때까지 끓여 먹는다. 타랑이 어느덧 낫지 않을 때 이게 똥구멍이 빠져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위를 보강해야 된다. 타랑이는 그 비위를 보강해서 써야 된다. 그럴 때 비위를 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이죠. 자, 재생 불량성 빈혈에 대추 15개의 씨를 제거하고 염소뼈, 찹쌀 적당히 넣고 죽을 써먹는다. 재생 불량성 빈혈. 이 재생 불량성 빈혈은 영양이 부족해서 온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염소고기가 주약이란 말이에요. 그 붉은색 대추와 같이 해서 먹은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심혈이 부족, 심장이 피가 부족하여 심계정증, 불면, 대추 20개의 씨를 제거하고 돼지 심장과 같이 먹는 게 돼지 심장은 사람 심장을 이롭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추는 붉은색이면 따뜻한 음식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은 심장에 열을 가해준다. 심장에 열을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추가 나름대로 심장에 열을 높여주고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대추의 큰 역할은 마음이 불안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위가 냉하고 찬 사람 할 때 이런 두 개를 크게 보충해주는 약성을 갖고 있는 게 대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참고 문헌을 보면은 조영이 생진에 간다. 조영이. 자, 살려준다. 영과 위. 그런데 영이란 개념은 여기서 영이란 개념은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알겠지만 영내에 계신 여러분 부대 안에 있는 것을 영이라고 그러고 위는 이병소를 그 바깥에 있는 걸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 오장 육부를 영이라 그러고 위는 바깥에 있는 피부를 위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그 두 개가 다 완벽하면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로 신복의 사기를 없애며 안중 양비한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는 비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위를 안정시키고 12경락 우리가 경락이 12경락이 있어. 그래서 12경락을 다스린다. 그리고 평육이 이를 잘 통하게 통규규. 구규는 통규규란 이야기는 9구멍을 잘 통하게 한다. 우리 구멍 9개가 있는데 잘 통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진액을 만들고 신중부족. 몸이 살이 안 찌고 올 때 너무 몸이 가벼울 때 그 몸을 살이 찌게 한다. 깜짝깜짝 대기형 깜짝 잘 놀란 것을 치료하고 사지무력 백약을 완화시키는 게 모든 약을 조화롭게 쓴다. 이게 한약방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약이 뭐예요? 감초하고 대추요. 강삼 대추 3개 강삼 2조. 그러니까 그 생강 3쪽 대추 2개 강삼 2조라는 용어를 많이 써. 강삼 2조. 대추 생강 3쪽 대추 2쪽 강삼 2조라는 용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감초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또 의외로 대추가 한약방에 많이 들어간다. 그것은 그 한약에 많이 들어간 모든 약을 잘 어우러지게 만든다 그 말이야.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말이죠. 보증 있게 하며 힘을 강하게 한다. 범민을 없애고
심하연과 장벽을 심하연이라는 것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약했을 때 심장의 기운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자, 양혈 보관한다. 즉 피를 만들고 간을 보호하고 대추 단맛과 생강은 매운맛이 합하여지면 신감하여 발산하여 양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발표는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같이 쓰면은 땀을 나게 한다. 즉 열을 나게 한다고 말이야.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많은 도움을 준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